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금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일상이 된 가운데 구강 가글링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 방식이 전남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광주 전남 지역 유세 현장을 돌며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부인인 김혜경 씨도 호남에 상주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광역 기초의원과 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주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 만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가 서울시에서 열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을 찾아 잇따라 참사를 낸 현대산업개발의 업계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의 시민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학동 참사. 학동 참사 발생 8개월 만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 수위를 논의할 청문회가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광주동구가 고의 과실로 인한 부실 시공 혐의를 적용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청문회의 쟁점은 부실 시공과 재하도급 문제였는데 실제 행정처분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서울시가 강력한 제재를 공언한 상황이어서 현대산업개발이 추가 청문회를 요청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지난달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광주 서구 등의 행정처분 요청이 접수될 경우 두 사건의 처벌 수위가 함께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증거 자료 같은 게 계속해서 나오거나 그 전에 안 나왔던 증거 자료가 그 후에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씩 내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에 앞서 광주 시민단체는 청문회가 열린 서울시를 찾아 현대산업개발의 업계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학동 참사에 이어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현대산업개발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오직 이윤과 탐욕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례를 남길 것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른 영업 정지 수위가 1년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두 사건을 합쳐 1년 8개월 정도 영업 정지가 결정되면 현대산업개발은 이 기간 신규 사업을 따낼 수 없게 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저녁 7시 5.18 민주광장을 찾아 광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호남에 상주하며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복합 쇼핑몰 유치에 반대한 적이 없는데도 윤 후보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합 쇼핑몰 유치는 지역 상권과의 상생과 공존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광주 시민의 여론을 듣고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에 TV 토론을 제안하는 등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복당한 인사들의 대선 기여도를 평가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선 기여도는 복당자들의 대선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조직과 민생, 홍보 등 6개 조항을 심사하는데 가짜뉴스나 선거법 위반 사례 발견, 주민 간담회와 SNS 홍보 등이 세부 항목으로 제시됐습니다. 복당자들은 자신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대선 이후 시도당에 제출하고 시도당 위원장은 하위 10%의 평가 결과를 중앙당에 전달해 재평가를 거친 뒤 지방선거에서 감점 예외 인사를 선별합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추위가 잠깐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아직 아주 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9도에서 10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이렇게 훌쩍 오르면서 일교차는 16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추위가 풀린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일 눈과 함께 또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요. 기온은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일요일 낮 기온 2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오늘보다 8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눈의 양은 광주와 전남 곳곳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1cm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일요일인 모레도 아직 정확한 적설량은 예보되지 않았지만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 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건조한 날씨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연일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전남은 이제 누적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다음 달 새학기가 되면 도내 20만 학생들이 매일 등교 수업을 하게 되는 만큼 긴장감이 커지고 있어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코로나19로 확진된 전남 지역 학생은 2,300여 명.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지역 내 감염이 잇따르면서 교직원까지 합하면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길어진 원격 수업으로 학습 결손은 물론 사회성도 저하되면서 학교 생활 만족도가 크게 낮아진 상황.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남 지역 학교들도 새학기 전면 등교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등교 수업은 학습 결손 그리고 정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학교 일상 회복과 교육 회복의 바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부하는 자가검사 키트로 가정에서 주 2회 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등교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할 이동 검체팀 5개 팀을 운영하는 한편 기준치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원격 수업 등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학교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대규모 확진자 격리자 발생 시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20명 이상의 공무원이 확진된 무안군청에서도 청사 폐쇄 없이 업무가 정상 운영된 가운데 병원과 경찰서 등 필수 시설들도 교대 근무 체계 등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또 경찰서 또 필수 분야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비식비 계획을 다 이렇게 이미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이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 2주 동안 전남에서는 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긴 면봉을 이용해 찌르는 검사 방식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데요. 국내 한 연구진이 가글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다란 면봉을 코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바이러스를 채취합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코로나19 검사 방식입니다. 하지만 면봉으로 코 안쪽을 찌르는 일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성인들도 불쾌감을 호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당분간 더 많아질 전망. 확진자가 폭증하는 만큼 감염이 의심되는 접촉자들도 늘고 있고 정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 2회 자가검사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가운데 입을 가글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 방식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가글액을 입에 넣고 2분 동안 헹군 뒤 깔때기를 이용해 채취 용기에 담고 진단키트에 떨어뜨리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가글 방식의 코로나19 검사는 별다른 고통이나 불쾌감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작두콩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이 같은 구강 가글법을 개발했습니다. 작두콩 추출물은 입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떼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이 가글액을 이용해 확진자를 포함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97.8%의 정확도로 실제 감염자를 구분해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됐습니다. 작두콩 이 단백질이 바이러스 단백질에 잘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에 붙어있는 것을 잘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연구진은 식약처의 구강가글법을 적용한 채취 도구를 승인해달라고 신청한 데 이어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호반그룹에게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의 동생 66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청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을 제안하고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 원어치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 2천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제품 수입 증가와 사료값 폭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낙농가들이 정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낙농유구협회 소속 낙농인 2천여 명은 결의대회를 열고 경영난에 처한 낙농가를 정부가 오히려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유업체가 낙농가로부터 일정량을 사들여야 하는 쿼터, 즉 의무 매입량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지역 단위 동시다발 집회와 우유 반납 투쟁을 통해 정부 방침의 부당성을 알려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쌀 시장 격리가 쌀값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농민들의 공분만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시장 격리 적기를 놓친 데다 입찰 방식도 잘못돼 수천억 원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초과 생산 쌀 27만 톤 가운데 20만 톤에 대한 시장 격리 성적표입니다.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로 입찰한 결과 낙찰률은 72.6%, 5만 톤이 넘는 물량이 유찰됐습니다. 쌀 주산지인 전남도 배정된 물량의 82%만 낙찰됐습니다. 낙찰 평균가는 6만 3천 원대. 정부 입찰 기준가와 비슷했지만 이를 모르는 농민들은 1년 전 가격인 7만 원 안팎에 써냈고 대부분이 떨어졌습니다. 대신 입찰 정보에 앞선 농협이 전체 입찰 물량의 60% 이상을 가져가면서 농가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적정 기준가 대신 최저가 입찰, 즉 역공매 방식을 고집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결과였습니다. 시장에서 쌀 가격 지지를 위한 그런 취지로 시장 격리를 추진했는데 오히려 역공매 방식이 쌀 가격 지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생산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쌀값 하락세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남에만 재고쌀이 역대 최고치인 67만여 톤. 또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와 코로나19 여파로 쌀 소비 환경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제 지금 유찰돼 보니까 더 떨쳐버리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것들이 그런 거 하나 좀 지키지 못하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수확처를 놓쳐버린 쌀 시장 격리. 정부는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여기에 쏟아부었지만 가격 안정도, 농심도 모두 잃었습니다. 또 그 후유증과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은파교회 불법 세습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었죠. 지난 2011년 은파교회 결산서 자료를 확인해봤더니 한 해 수입액을 허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병이라는 변칙을 통해 불법 세습을 단행해 논란을 빚은 여수 은파교회. 저희 취재진이 지난 2011년 여수 은파교회의 결산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은파교회의 한 해 수입액은 44억 원. 하지만 은파교회에서 노회에 보고한 수입액은 20억 원으로 무려 20억 원가량 차이 나는 상황. 보고한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상회비, 즉 노회 운영비로 지불하기 때문에 줄여서 보고한다는 것이 당시 회계감사를 담당한 장로의 증언입니다. 최근까지도 노회 상회비는 비슷한 금액대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여수노회 관계자는 결산액은 담임 목사와 당회에서 결정해서 보고를 한다며 음파교회 같은 대형 교회일수록 금액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관계자들은 허위 보고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꼼수를 이어나가기 위해 세습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음파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들 다 따라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좀 그래서 더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임위도 정확하게 내고 자기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들한테 세습을 하고. 목회자들의 세습 반대 성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음파교회는 여전히 세습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그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갖다 해도 그냥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열을 받고 왔네. 여수 지역 예장통합교회 소속 목회자 등 60여 명은 지난 1월부터 세습 반대운동 성명을 시작했습니다. 전남 동부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세습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변칙적인 교회 세습 시도를 규탄했고 앞으로 1인 시위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2022 현대 양궁 월드컵 대회가 오는 5월 광주 국제양궁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림픽 세계 선수권과 함께 양궁계 3대 빅 이벤트로 꼽히는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16일 연습 경기부터 22일 결승전까지 7일간 진행됩니다. 27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등 355명이 참여하고 개인전과 단체전 등 모두 10개 부문에서 경쟁을 벌입니다. 한편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도 광주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북방경제문화원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FDA, 미 식품의약국 인증 대행 기관과 협력 사업에 나섰습니다. 북방경제문화원은 FDA 시스템 인증 지원 등을 대행하고 있는 FDA 아시아 LLC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FDA LLC는 미국 등록과 FDA 등록과 검사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인증 대행과 컨설팅 등을 맡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원앙소리의 이충열 감독이 진도에서 촬영한 영화 매미소리가 오는 24일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 개봉합니다. 진도 다시래기를 소재로 한 매미소리는 삶과 죽음을 사이에 두고 20년 만에 마주하게 된 부녀의 깊은 갈등과 눈물 나는 화해를 그린 휴먼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에는 진도군 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가 특별 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위원회가 이재명과 함께 광주 대전환의 시대를 열자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미래로위원회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도 호남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 후보와 함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높여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주 인공지능 중심 도시 조성과 군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등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액과 대상을 늘렸습니다. 만 11세에서 18세까지인 지원 대상을 만 9세에서 24세로 확대했고 지원 금액도 월 11,5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7,800여 명의 위생용품 구매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심한 추위가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아직까지는 아주 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9도에서 10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에 추위가 풀린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일 또 찬 공기와 함께 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낮 기온 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8도가량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에 1cm 안팎이고요. 모레인 일요일도 아직 정확한 적설량은 예보되지 않았지만 눈이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오늘 낮 동안에는 추위가 살짝 풀린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직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광의 현재 기온 영하 8도 보이고 있고요. 장성
곡성과 담양 영하 9도 안팎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9도에서 1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일교차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남 영하 8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영상 8도 예상되고요. 곡성 영하 10도 안팎까지 낮아졌습니다. 순천과 구례도 영하 11도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 9도에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도 아침 저녁으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